나경원 의원이 뭐 지시했는지 뭐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시했다고 보여지는 최이배 의원이 국회의원 자기 방에서 에, 국회 자기 사무실에서 6시간 동안 감금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응? 6시간 동안을 감금당했어요. 응? 못 나가게 막 막았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경찰에 가가지고 진술한 거 보면은 왜 막았냐 그랬더니 막은 게 아니다. 최이배 의원을 강제로 구금시킨 게 아니다. 응? 6시간 동안 뭐 거기서 마술쇼도 했고 아주 분위기 좋았다. 맛있는 것도 먹었다. 어? 어,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마술쇼하고 놀았습니다. 그 안에서 감금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경원이 증언했어. 근데 최이배 의원님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셨네. 그런 나경원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나경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최이배 의원이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한데 무슨 놈의 감금을 합니까? 감금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랬더니 최이배 의원님이 입장문을 냈어. 이거 JTBC에 보도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젊고 건강한 건 맞지만은 나약한 최이배입니다. 젊고 건강한 건 맞지만은 나 나약해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 무슨 놈의 감금 당하냐 이렇게 이제 나경원이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거야. 최이배 의원 나이도 좀 어리더라고 보니까 젊고 건강하지만 나약한 최이배입니다.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한 명 해서 총 12명의 자한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으니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감금돼가지고 유리창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감금돼 있어요 막 이러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밖에다가 알리려고. 이게 어떻게 감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12명이나 자한당 의원들이 12대1로 11명은 방에 들어와서 못 나가게 하고 한 명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방 밖에서.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소파를 갖다 문 앞에 이렇게 막 쌓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거기에 여상규도 있었어. 여상규. 법사위원장 여상규도 있었습니다. 예? 응? 그러니까 방에 11명이나 들어와 있었고요. 방 밖에 문고리 잡고 있던 한 명 해가지고 총 12명이 저를 감금했어요. 내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어요.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왜 정작 50쪽짜리 의견서 본문에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이 없습니까? 이 최이배 의원 감금을 결정한 거 하라고 시킨 게 나경원 의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때 총 진두지휘한 게 나경원이에요. 패스트트랙 당시에 들어눕고 뭐 어디 감금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발판 갖다 놓고 발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경원 의원이. 그리고 원래 원내 투쟁하고 그럴 때는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내대표가 합니다. 저거는.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이배 의원 감금시켰던 거는 나경원 의원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나경원 의원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이 없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이배 의원 잘하네. 만덕산께서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어요 지금. 최이배 의원은요 밤이당 안 떠낸답니다. 김관영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파야. 당권파. 당권파입니다. 당사자가 감금된 당사자가 저렇게 나 힘이 없어서 감금당했어요. 자 그러고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께서 나경원 의원을 다시 또 고발하셨습니다 어저께. 이번에 4번째 고발인가? 딸 입시대가로 이병우의 감독직 나경원 또 고발당해. 이거 성신여대 얘기하는 거죠? 성신여대 딸 들어갈 때
물심양면으로 돌봐준 이병우 한테 SOK 스페셜 올림픽 총감독직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양반이 이병우네 보니까 이 양반이 이병우야? 나경원 자한당 대표가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우리 나경원을 갖다 또 고발했어요. 이번에 4번째인가? 5번째예요? 5차 6차 5번 6번 54일 만에 1차 고발한 지 54일 만에 고소인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백이도 이런 군백이가 없습니다. 아니 나경원 의원 거는 왜 이렇게 늦게 해? 그래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최이배 의원은 젊고 건강해서 감금이 될 수 없고 안에서 빵을 나눠 먹고 마술쇼를 보며 화기애애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이 그랬던 거죠. 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발된 지 7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 성립되고, 설령 감금된 공간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서에는 의안과 팩스로 들어온 서류 훼손은 공식 서류가 아니므로 공용 서류 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서류의 완성 여부 및 접수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팩스로 도달한 문서는 공용 서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한당 의원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출석을 미뤄온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기에 검찰은 더욱더 수사에 박차를 가해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팩스, 의안과에 들어온 팩스, 그거 찢어버린 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은재 의원입니다. 이은재, 강남, 서울 강남 의원. 의안과에 들어온 게 공식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그랬지만은, 우리 박주민 의원님 얘기 뭐야? 서류의 완성 여부, 접수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해서 팩스로 도달한 문서는 공용 서류에 해당한다. 이거 이은재 의원이 찢어버렸죠. 이은재 의원은 팩스를 찢은 거는 물론이고 그 의안과 직원을 또 업무를 못하게 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검찰 보고 사무규칙의 개정이 논의되었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혁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널리 논의되었던 사항들이고 검찰 수사의 장관 보고도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마치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처럼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검찰보고 사무규칙도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미 40년 가까이 시행해 오던 것인데도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려고 새롭게 도입한 것처럼 인용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 사실이 조사 도중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을 언론에 공개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검찰이 자체 개혁한 발표를 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해묵은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적 약속이자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 개혁안과 자체 개혁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 개혁을 위해 한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 국회도 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면
한국이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해 2018년 25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OECD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주요 결실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시민사회와 더불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한편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혁신성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교육과 채용 등에서의 공정성 제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단 없는 전진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여 나간다면 정부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정쟁과 당리당략의 사활을 거는 정치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는커녕 영원히 버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국회는 타협과 양보에 의한 합의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가 국민 신뢰부터 시급히 회복해야 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내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정부 신뢰도와 함께 국회 신뢰도도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